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약간 샛길로 새서 좀 재미있는 실험 결과들을 좀 같이 보고 실제로 실제 현실에서 우리가 좀 재밌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계속 모형 푸는 것만 하면 좀 우리 학생들이 재미없어 할 수도 있으니까 봐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재밌는 연구 결과들이 있으면 같이 소개도 좀 하고 그래서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어떤 실험이냐면 이제 lying 하면은 거짓말이죠. 그래서 이제 거짓말에 관련된 실험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자, 여기서의 질문은 우리 보통 실생활에서 사람들의 honesty 혹은 morality,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정직한가, 그리고 또 사람들이 얼마나 도덕적인가,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을 때가 있죠. 그래서 간단한 예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을 질문들은,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더 정직한 사람이 결국 더 성공하느냐, 예를 들어서 더 도덕적인 사람들이 수입이 더 높으냐, 예를 들어서 그런 질문들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한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에 있는 개인들의 도덕성이랄까, 정직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사실 경제 개발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개발 국가들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정직하다든가 어떤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좀 떨어지면 그걸로 인해서 경제 개발이 경제 발전에 좀 저해되거나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측정을 해보면 사실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국가 간 비교 같은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국가들은 이제 아니스티라든가 모랄러티가 되게 높고 다른 국가는 예를 들어서 낮더라. 어떤 국가는 높고 다른 국가는 낮고, 그럼 이 두 국가들 간에 이러한 아니스티라든가 모랄러티가 차이가 남으로 인해서 어떤 차이가 생겨날 수 있느냐, 소득이 차이 나느냐, 경제 발전 정도가 차이 나느냐, 그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측정을 해보면 사실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의 이제 정직성이라든가 도덕성 같은 거를 측정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측정하고 싶을 때 사람들한테 설문조사 같은 거를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한테 당신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 정직하게 행동을 하겠어요 하고 설문조사를 한다면 모든 사람이 당연히 정직하게 행동하는 걸 선택을 하겠죠. 그렇게 얘기한다고 내가 손해보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어느 정도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자기가 부도덕하거나 부정직한 게 다른 사람한테 드러나는 거는 싫어하니까, 그래서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서베이라든가 어떤 이러한 상황이 있어서 부정직하게 부도덕하게 행동하는 그런 선택은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의 이 어떤 정직성이랄까 도덕성을 우리가 좀 측정을 한다는 게 좀 되게 관심도 있고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를 실제로 측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아주 재미있는 방안을 하나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건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실험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수업 시간에 행동경제학 수업 시간에 사실 여러분 이제 행동경제학이라는 거 내가 예전에도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이 행동경제학하고 실험경제학이라는 게 사실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내가 아마 수업 초반에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행동경제학이라는 게 사실 실험경제학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양한 경제학 실험들, 처음에 심리학과에서는 실험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심리학과에서 시작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심리학 실험, 경제학 실험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전통 이론이 예측하고 하는 거하고 너무 다른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체계화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으로부터 행동 경제학이 나왔기 때문에 행동 경제학이랑 실험 경제학이라는 게 사실 좀 불가분의 관계 있다 볼 수가 있고 뭐 떼서 생각하기가 사실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행동 경제학 수업 시간에 우리가 다양한 실험들을 하고 있는데 이 이제 피시바우하고 이 사람이 이제 제안을 한 것도 굉장히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의 어떤 정직성과 도덕성을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같이 한번 볼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되냐면 이 실험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자, 이제 각 사람들한테 주사위를 하나씩 줘. 그래서 각 사람들한테 이제 주사위를 하나씩 주고 그거를 이제 너네들 그냥 몰래 한번 굴려봐 주사위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1부터 6까지 어떤 숫자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숫자가 뭐가 나왔는지만 이제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주사위를 하나씩 주고 그거는 너가 몰래 굴려봐. 몰래 굴려보고 어떤 숫자가 나왔는지만 나한테 얘기를 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서베이를 하는 혹은 이제 실험을 이제 진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주사위에 어떤 숫자가 나왔는지는 몰라요. 어떤 숫자가 실제로 나왔는지는 모르고 그 실험 참가자가 이제 얘기해주는 숫자만 듣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제 주사위를 저 사람이 이제 굴렸어. 실제 주사위를 굴렸는데 예를 들어서 3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3이라는 숫자가 실제로 나왔는데 그 얘기하는 사람이 이제 실험 참가자가 나는 뭐 5 나왔어요 하고 얘기해도 뭐 전혀 뭐 그게 거짓말인지 뭐 진실인지는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실험 참가자는 주사위를 그냥 몰래 굴려보게 하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자, 돈을 줘요. 돈을 주는데 주사위 그 사람이 나왔다고 주장하는 그 숫자에 따라서 금액을 차등을 둬서 줘요. 그래서 주사위 숫자가 1, 2, 3, 4, 5, 6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6이 나왔을 때는 이제 0을 주는데 그 외의 경우에는 1이 나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 2가 나왔다? 그러면 20,000원. 3이 나왔다? 30,000원, 40,000원, 50,000원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는 상황이냐 하면 자, 각 실험 참가자한테 주사위를 줬어요. 그리고 그걸 각 실험 참가자들한테 그냥 몰래 굴려보라고 한 거야. 그거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러고 나서 숫자가 뭐 나왔는지만 나한테 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실험 참가자가 예를 들어서 내가 주사위를 굴렸더니 4가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40,000원을 주는 거야. 그 사람이 주사위로 굴렸더니 2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20,000원을 주는 거고. 실제로 그게 4가 나는지 2가 나는지 모르는데 하여간에 그 사람이 얘기하는 대로 그냥 돈을 주는 거예요. 6이 나왔다고 하면은 이제 하나도 안 주고.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자, 당연히 만약에 이 돈을 많이 받는 거에만 신경을 쓰는 사람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사위 대충 굴리고 가서 나 5 나왔어요 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내가 5 나왔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뭐 알 수도 없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고 5 나왔다고 하면은 내가 최대한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실험 참가자들이 거짓말을 그래도 굉장히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거짓말을 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자,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실험을 해보면 이제 그냥 스탠다드 모형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경우는 당연히 모든 사람이 5라고 얘기하겠죠? 이제 스탠다드 모형에서는 이제 돈을 많이 받는 것만 신경을 쓰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이 5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나라도 이 경우는 5라고 얘기할 것 같아. 돈 많이 받는 게 최고니까. 자, 근데 이런 실험을 해보면 실제로는 안 그래요. 실제로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아니스트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숫자가 6이 나왔어. 주사를 굴렸더니 그럼 이제 가서 6 나왔어요 하면 얼마 받아요? 돈 하나도 못 받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 나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아니스트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6 나왔으면 6 나왔다고 얘기하고 2 나왔으면 2 나왔다고 얘기하고 자기가 돈 얼마 받든지 상관없이 그런 사람들은 아니스트한 사람. 디스아니스트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뭐가 나왔든지 간에 그냥 나는 무조건 5 숫자가 뭐 나왔든지 간에 나는 무조건 5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럼 디스아니스트한 사람이겠죠. 그리고 그 중간에 파샬리 아니스트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아주 아니스트한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아니스트한 사람.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예를 들어서 숫자가 2가 나왔어. 자, 내가 주사위를 굴렸더니 2가 나왔어요. 근데 가서 2가 나왔다고 얘기하면 돈을 조금밖에 못 받아. 그래서 돈을 많이 받으려면은 이거를 이제 숫자가 좀 큰 숫자가 나왔다고 부풀려야 되는데 근데 5 나왔다고 얘기한 게 좀 너무 좀 저거 한 거야. 실제 나온 숫자가 2인데 5 나왔다고 얘기하면 이게 좀 너무 좀 마음에 걸려. 그래서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3 나왔어요 하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아주 아니스트한 사람은 아닌데 근데 뭐 엄청 디스아니스트한 건 아니고 그 사이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2가 나왔는데 나 3 나왔어요 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세 부류의 실험 참가자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이 실험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재미난 건 뭐냐면 자, 각각의 개인이 아니스트한지 디스아니스트한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이제 주사위가 뭐가 나왔는지 모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어. 사람들이 막 여러 사람이 있는데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 다 주사위 주고 각각 다 이제 숫자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번 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5 나왔어요. 5만 원 주세요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진실을 얘기하는지 거짓을 얘기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 사람을 그룹으로 묶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숫자들의 평균을 보면 이 집단이 평균적으로 아니스트한지 디스아니스트한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이 그룹에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해보세요. 자, 이 그룹에 사람이 뭐 굉장히 많아. 예를 들어서 이 그룹에 예를 들어서 사람이 1000명이야. 자, 이 그룹에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0명이에요. 1000명. 자, 사람이 1000명이야. 자, 그리고 각각 사람들한테 너 주사위 얼마 나와서 얘기해봐 했어요. 자, 그러면 1000명이면 자, 지금 사람이 1000명이고 1000명이 전부 다 주사위를 한 번씩 굴렸죠. 자, 그러면 평균적으로 숫자 1이 몇 번 나와야 되겠어요? 뭐 6분의 1은 1이 나와야 되잖아, 주사위가. 그렇죠? 1000명이 있는데 각각 주사위를 한 번씩 굴렸죠. 그러니까 이 그룹에서는 총 주사위가 이제 1000번이 굴려진 거야. 그럼 그 중에서 1은 몇 번 나와야 되겠어요? 6분의 1이니까 이제 1000분의 6, 이제 6분의 1000회 정도는 이제 1이 나와야 되겠지. 1000 하니까 좀 헷갈리네. 600으로 600. 자, 600. 자, 이게 지금 이 그룹에 지금 전체 사람이 600명이야. 자, 전체 사람이 600명이에요. 자, 그러면 600명이 각각 주사위를 한 번씩 던졌잖아. 그러면 1이 나왔어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래도 한 몇 명이 돼야 되겠어요? 얼쑤 한 뭐 100명은 나와야 되잖아.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숫자밖에 없고 6개 옵션 6개 숫자밖에 없고 600명이 던졌어.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1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100명은 나와야 되겠지. 숫자 2 나왔어요라고 하는 사람도 얼쑤 한 100명은 나와야지. 그렇죠? 왜냐하면 6분의 1은 숫자 2를 봤어야 하니까. 확률 6분의 1이니까. 물론 이제 딱 100명은 아니겠죠. 뭐 예를 들어서 98 아니면 뭐 어떨 땐 좀 많이 나와가지고 110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평균적으로 이 정도 나와야 되겠지. 6,000명이 던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좀 정확해지겠죠. 그렇죠? 자, 6,000명이 각각 주사위를 한 번씩 던졌어. 그러면 1이 나왔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 1000명은 돼야 되겠죠. 평균. 그렇죠? 2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1000명이 돼야 될 테고. 즉 우리가 자, 600명이라고 하면 자, 600명이야. 그러면
1, 2 해가지고 자 600명이면 저 1 만약에 모든 사람이 정직하다고 하면 저 1 나왔어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몇 명? 100명은 돼야 될 거다. 저 2 나왔어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몇 명? 이것도 한 100명은 돼야 될 거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세보면 이렇게 다 한 100명 정도 주변에서 나오면 아 이게 이 그룹 사람들은 각각이 뭐 아니스트한지 디스아니스트한지는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없지만 저 그룹 자체로 보면 평균적으로 저 그룹은 좀 그래도 아니스트한 그룹이구나 혹은 디스아니스트한 그룹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그룹에 A라는 그룹이 있고 A라는 그룹에 600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이제 이런 실험을 했더니 그 사람들의 대답을 바탕으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딱 나온 거야. 그래서 1 봤어요 하는 사람이 얼수 100명, 2 봤어요 하는 사람이 얼수 100명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저 A 그룹은 그래도 평균적으로 좀 아니스트한 사람들이 모인 그런 그룹이구나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겠지. 반대로 B라는 그룹이 있는데 저 B라는 그룹 한 600명 B라는 그룹에 600명이 있고 저 사람들한테 이제 똑같은 실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했더니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나온 거야. 예를 들어서 뭐 1, 2, 3은 되게 작아. 근데 5는 막 겁나 많아. 그래서 B 그룹에 600명이 있는데 500명이 아, 나 5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저 B라는 그룹에 있는 600명 중에 뭐 저 사람이 아니스트한지 저 사람은 디스아니스트한지 요거는 우리가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저 그룹 자체로 보면 아, 저 그룹 자체는 그렇게 좀 디스아니스트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룹이구나 이런 거는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 실험 요 실험 아이디어를 활용을 하면 우리가 각 개인의 아니스티, 디스아니스트를 구분하기는 좀 힘든데 어떤 한 그룹이 아니스트한지 디스아니스트한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디텍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사람 이제 1000명한테 요 실험하고 부산 사람 1000명한테 요 실험을 했어. 자, 참고로 저는 부산 사람이에요. 나는 그래 여기서는 부산한테 안 좋은 예를 들 거니까 내가 요 얘기를 하는 거야. 난 부산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서울 사람 1000명, 부산 사람 1000명을 대상으로 요 실험을 했더니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는 저 표를 그렸더니 뭐 비슷하게 나왔는데 부산 사람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보니까 뭐 1, 2, 3은 없고 막 5만 겁나 많이 나왔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이게 서울 사람은 그래도 막 정직한데 부산 사람들은 별로네.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지역으로 나눠서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남녀로 나눠서 얘기해 볼 수도 있겠죠. 남자 1000명, 여자 1000명 데리고 그룹을 나눠서 똑같이 이런 실험을 했어. 그랬더니 이제 뭐 차이가 났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게 남자는 뭐 좀 더 뭐 어떻고 여자는 좀 더 어떻구나 상대적으로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고 그렇죠? 그래서 나이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테고 그 나이 든 사람 좀 어린 사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각 그룹으로 나눠서 우리가 이 실험을 수행을 하면 저 그룹 간의 아니스티, 디스아니스티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우리가 디텍트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국가 간에도 이런 방식으로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실험 아이디어는 적용해 볼 수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 강의 듣고 구글에서 이 논문을 검색을 해보세요. 구글에서 이 검색을 해보면 이제 논문이 딱 나오고 이게 cited by 해가지고 숫자가 나와요. 이 숫자를 클릭을 하면 이제 이 논문을 바탕으로 이 아이디어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다른 실험을 진행한 그런 논문들을 또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활용을 해서 다양한 그룹 간의 아니스티와 디스아니스티가 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런 거를 연구하는 그런 연구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실험에서의 결과를 뭐 간략하게 보면 자, 이 실험은 이제 이 유니버시티 쥐리히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실험이 진행이 됐고 이제 2004년에서 2007년 저 사이에 실험이 수행이 됐고 이제 사람 숫자가 많죠. 746명의 참가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참가자 숫자가 많은 이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니스티나 디스아니스티를 보는 게 아니고 이 실험 방법론을 활용을 해서 이 그룹 간에 이제 얼마나 아니스티, 디스아니스티 차이가 나는지 그런 걸 보고 싶은 거고, 그리고 요 아이디어를 활용을 하려면 이제 각 그룹의 사람 숫자가 많아야 되거든. 각 그룹의 사람 숫자가 많아야지 이게 1이라는 숫자가 이제 뭐 평균 몇 번 나왔고 이런 거를 좀 정확하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이제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이제 뭐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렇게 나왔어. 자, 어떻게 나왔냐면 저 숫자 1 나왔어요라고 얘기한 사람은 7.2%밖에 안 돼. 자, 그래서 이게 지금 6분의 1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게 아마 6분의 1이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이 만약에 정직해,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정직하면 이게 지금 요렇게 나와야 돼요. 요렇게. 다 6분의 1만큼 요렇게 나와야 돼요. 요렇게. 모든 사람이 정직하면은 이제 그래프가 전부 다 똑같은 높이로 6분의 1 요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보니까 지금 저 1 나왔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7.2%밖에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또 2하고 3도 보세요. 지금 6분의 1이면 요 수준까지는 나와야 되는데 숫자가 훨씬 작지. 그렇죠? 즉 이 숫자가 이제 6분의 1에 못 미친다는 거는 결국 무슨 말이에요? 결국 이게 누군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요 차이만큼은 예를 들어서 이제 숫자 1이 나왔는데 요만큼 좀 없는 거잖아. 그렇죠? 얘는 어디로 갔을까? 뭐 딴 데로 간 거지. 즉 숫자 1이 나왔는데 저 2 나왔어요, 뭐 3 나왔어요 했거나 아니면 4 나왔어요, 5 나왔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5 나왔어요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35%. 그래서 5가 이제 모든 사람이 정직하면 5는 지금 이 16.7%만 나와야 되는 건데 35%라는 이 숫자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거는 이게 사람들이 이제 거짓말을 많이 했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방법론을 활용을 해서 그룹 간에 이 그래프를 비교를 해보면 저쪽 그룹은 숫자 5가 굉장히 많이 나왔네, 이 나쁜 놈들. 저쪽 그룹은 숫자 5가 조금밖에 그래도 안 나왔네, 그래도 괜찮은 놈들이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여러분 이제 스탠다드 모형에 의하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돼요? 스탠다드 모형에 의하면 사람들은 사실 너도 나도 다 5가 나왔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돈 많이 먹느냐 이것만 생각하면 너도 나도 전부 다 나 5 나왔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보면 자, 이거 보세요. 이거는 어떤 애들이냐면 숫자 6이 나왔다고 얘기하는 애들이에요. 자, 숫자가 6이 나왔다고 얘기하면 하나도 돈을 못 받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저 6 나왔어요 라고 얘기하고 돈 하나도 못 받고 돌아간 애들이 6.4%나 된다는 거지. 즉 최소한 지금 이 실험을 실시한 이 그룹에서는 일단 미니멈 6.4%의 애들은 정직한 애들이라는 거죠. 그것보다 훨씬 많을 수 있겠죠. 이제 1 나왔다고 한 애들, 얘네들도 뭐 사실 정직한 애들이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1 나왔는데 뭐 2나 3 혹은 4, 5 나왔다고 얘기 안 하고 1 나왔어요라고 얘기했다는 거는 뭐 진짜로 1이 나와서 1이라고 얘기했겠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 사람들은 이제 7.2%. 그래서 이제 이런 6.4%, 7.2% 이 사람들은 진짜로 숫자 6이 나왔고 진짜로 숫자 1이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얘기한 즉 정직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이 사람들도 뭐 굉장히 정직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예를 들어서 3 나왔다고 얘기한 사람 중에는 파셜 라이어들도 있긴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1 나왔는데 5 나왔다고 뻥치기는 좀 너무 좀 캥기니까 뭐 5는 좀 그렇고 나 3 나왔어요 뭐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3 나왔다고 얘기한 사람 12.6%는 이 사람들 전부 다 아니스타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힘들 수는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게 거짓말을 사람들이 뭐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뭐 아주 많이 하는 것 같지는 또 않다. 그래서 아니스트한 사람들도 있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실험에 여러분 내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이 실험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 아이디어 자체.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활용을 해서 다양한 그룹 간의 아니스티 그리고 이제 모랄리티를 우리가 측정을 해볼 수 있고 비교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실험 결과로부터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뭐 거짓말을 많이 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고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이거보다 어쩌면 좀 더 재미있을 수 있는 포인트는 그래도 아니스트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더라는 거지. 대놓고 막 다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라. 그래서 스탠다드 모형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스탠다드 모형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꽤 있다. 뭐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아니 교수님 이제 사람들이 뭐 아니스트한 모습을 좀 보이기는 하는데 그거는 그냥 요 실험에서 돈 뭐 조금 주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정직하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5천 원을 받거나 못 받거나 이런 상황이면 내가 거짓말하면 5천 원 받는데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얘기하면 5천 원을 못 받아. 자, 5천 원이 달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 아니 뭐 5천 원 정도면 내가 뭐 굳이 그것 때문에 거짓말 하겠어? 그래서 사람들이 정직하게 얘기한 거 아닌가요? 즉 지금 걸려 있는 돈이 스테이크가 작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지. 이게 걸려 있는 돈이 100만 원이라고 해봐. 100만 원이면 100%다 거짓말하지 누가 그때 정직하게 얘기하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구글에서 이 해당 논문 검색해보고 관련된 논문 연구 결과들을 찾아보면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막 별의별 여기저기 가서 막 다 했어. 그래서 무슨 뭐 그 선진국에서도 하고 개발도상국에서도 이런 실험을 해보고 막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진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좀 적은 돈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개발도상국에서는 굉장히 큰 돈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개발도상국에서는 굉장히 큰 금액일 수 있는 그런 금액도 걸고 비슷한 실험을 했어도 이러한 패턴은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 그래서 걸려있는 금액이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도 뭐 걸려있는 금액이 굉장히 크면 사람들이 거짓말을 좀 더 많이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직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자, 그러면 스탠다드 모형으로 우리가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사람들이 정직하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왜 정직하냐 그러면 당연히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야 되니까 정직하게 얘기해야죠.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할 말이 없죠.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할 말이 없는데 자 이제 뭐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려면 뭔가 좀 사람들이 어떤 인센티브가 있길래 사람들이 정직하게 얘기할까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어떤 라인 코스트라고 할까 이런 게 있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효용함수에 보면 이제 돈이 많으면 당연히 이제 내 효용이 높아지는데 마이너스로 뭐가 들어오냐면 이제 거짓말 했을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알파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거짓말의 크기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내가 한 거짓말의 크기에 따라서 코스트가 발생을 하는 거지. 알파만큼.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조금 했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거짓말을 예를 들어서 0.1만큼 했어. 그러면 라인 코스트를 통해서 내 효용이 마이너스 0.1 곱하기 알파만큼 효용이 줄어들어. 아, 내가 거짓말 했구나. 아, 참 나는 역시 안 돼. 나쁜 놈이야. 이러면서 자괴감. 예를 들어서 그런 걸로 이제 비효용이 발생을 하는 거지. 그리고 거짓말 내가 굉장히 크게 했어.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굉장히 크게 했어. 예를 들어서 내가 IQ가 100인데 나 사실 나 멘사 회원이야. 굉장히 크게 내가 거짓말을 뻥쳤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걸로부터 라인 코스트를 통해서 비효용이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선호에 라인 어벌전 혹은 라인 코스트라는 그런 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도 거짓말을 좀 덜 하고 진실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닐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제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이제 시그널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시그널링을 하는데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나 봐. 나 지금 5,000원 먹을 수도 있는데 나 그거 포기하고 나 진실을 얘기했잖아. 나 믿을 만한 사람이야. 나 좀 믿어줘. 하고 시그널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그널링 해서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이제 생각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나한테 뭐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시그널링한.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나는 셀프 이미지를 이제 좋게 가져가면 그걸로부터 내가 효용을 얻어.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내 효용 함수에 이제 예를 들어서 내 효용 함수에 뭐 돈뿐만 아니고 뭔가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이미지라는 거를 이제 내 효용 함수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숫자로 얘기하기는 뭐 쉽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뭐 점수로 환산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나에 대한 이미지가 0에서 100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나의 이미지가 0이다 이건 쓰레기. 나의 이미지가 100이다 이거는 천사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나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어떤 0에서 100까지의 척도로 생각을 해서 그 숫자가 높을수록 나는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셀프 이미지를 가질 수 있고 그걸로부터 예를 들어서 내가 자신감을 얻는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나한테 효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전통 경제학 이론이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제 뭐 진실을 얘기하고 거짓말을 하면은 분명히 이득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리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엄청 거짓말을 하지는 않고 조금 거짓말을 하는 뭐 그런 행동들을 보이는 게 아닐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 강의에서는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이 재밌는 실험 연구 하나를 우리가 같이 살펴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 더 강조해서 얘기하면 이 실험 아이디어는 이제 결과를 보면 뭐 흥미로운 결과들이 있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실험 아이디어를 우리가 실제로 다양한 그룹들에게 적용을 해보고 그래서 다양한 그룹들 간에 어떻게 아니스티와 모럴리티의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실제로 측정을 해볼 수 있다는 게 사실은 이 논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 아이디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이제 시간 나면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주변에. 근데 주변에 할 때는 이제 그룹을 나눠서 해봐야 되겠지. 그래서 뭐 나이로 나눈다거나 아니면 뭐 성별로 나눈다거나 뭐 사는 지역으로 나눈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룹을 나누고 그룹 사람들한테 이제 이런 그룹 사람들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룹들 간의 차이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아니스티의 차이를.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각 그룹의 사람 숫자가 많아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각 그룹의 숫자가 이제 많아야지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2명밖에 없어. 내 그룹에 12명밖에 없어요. 자, 12명밖에 없으면 자, 12명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면은 6분의 1이니까 1이 나왔어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2명이 돼야 되니까 근데 보니까 이제 저 1이 나왔어요라고 하는 애가 하나도 없다. 실제로 실험을 해봤더니 그래서 이 그룹은 이제 아니스트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힘들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12명밖에 안 되면 뭐 어떻게 하다 보면은 뭐 1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5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활용할 때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이 그룹에 속한 사람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제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활용을 해서 뭐 보고서를 쓰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데 한번 활용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이제 요 재밌는 논문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했고요. 다음번에 이제 또 봐서 재밌는 거 있으면 또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